안녕하십니까.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혁명, 블록체인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블록체인 혁명.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블록체인 혁명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다시 다루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중앙정부에 통제하는 방식의 초대 화폐는 고려 숙종 때 등장한 은병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었죠. 서로 필요한 것을 맞바꾸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은병은 그런데 무겁고 휴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폐는 엽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엽전 역시 큰 금액을 휴대하기에는 번거로웠고 더 간편하고 가벼운 것들이 없을까 해서 나타나게 된 것들이 지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돈은 계좌에서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 돈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죠. 돈은 보이는 실체가 아닌 우리가 가상의 신용이라는 것으로 가치를 매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결제는 이제는 신용카드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기기의 버튼 몇 개만 입력하면 가치가 전송되어 원하는 어떤 거래든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진행되는 화폐는 무엇일까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 이런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흔히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전자화폐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화폐의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용되는 화폐겠죠. 암호화폐는 화폐의 상성, 저장, 거래 시 암호화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는 화폐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자 암호화폐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화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상 가상화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가치의 화폐로 이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점차 암호화폐로 명칭을 통일해가는 추세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역사는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역사가 이른 1세기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변화가 빠릅니다. 이런 시대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탈중앙화와 익명성, 중개기관이 없는 것을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김영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보통 3명을 묶어주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월렛, 넷나이머 등 4명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 비탈릭 부테린은 IT 업계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의 추세를 한번 읽어볼까요? 현금 없는 사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갑에 얼마만큼의 현금을 들고 다니십니까? 해외여행을 가면서 해외 비즈니스를 가면서 얼마의 환전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은행이 늘고 있습니다. 201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에 훔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은행하면 두터운 문이 달린 커다란 공고 안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현금과 차곡차곡 쌓인 금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강도가 빈손으로 나올 정도로 현금이 없는 은행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2013년 마스터카드는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비현금 결제율이 90%를 넘어서며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스웨덴은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2030년까지 완전히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스웨덴의 소매점들은 합법적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아예 현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노숙자들도 현금이 아닌 모바일 결제로 구걸을 할 정도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덴마크는 2017년부터 자국 내 동전과 지폐의 생산을 중단한 후 최소의 필요량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하고, 프랑스는 2015년부터 1,000유로, 한국 돈으로 약 130만 원이겠죠. 이상의 물품을 현금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는 노점상들도 모두 알리페이라는 모바일 결제 수단을 이용하고, 싱가포르도 2020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 아니라 교통카드 충전에도 현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돈은 곧 현금. 이라는 기존 화폐 개념이 바뀌면서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현금 결제 비율이 지속 상승하며 현금 없는 사회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지급수단 이용 행태 조사 따르면 2016년의 현금 결제 건수 비중이 2014년 대비 37.17%에서 26%로 크게 감소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도 17.0%에서 1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비현금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는 동기간 기준으로 결제 건수가 34.2%에서 50.6%로 크게 상승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도 50.6%에서 54.8%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적어도 결제 수단으로서 현금은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결제 수단에 이미 밀려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1월 지금 결제 비전 2020을 발표하며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동전 한 개에 100원짜리 동전 하는데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300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면 국가 경제도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되겠죠. 2017년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 결제 후 잔돈을 선불카드로 적립받아 동전의 이용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면 자금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화폐 제조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위해 금융 전산망이 해킹당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자금 유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우려를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비트코인은 순수한 전자화폐 온라인 지불 시스템으로 금융기관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제3업체의 도움도 받고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해시 기반의 작업 증명에 의해 타임스탬프와 트랜잭션이 체인으로 기록되며 이는 작업 증명을 다시 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긴 체인이 가장 신뢰받으며 이는 가장 큰 CPU 파워를 갖는 자가 기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력이 오랜 시간 동안 협력하지 않는 한 공격받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노드를 떠난 뒤에도 다시 재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긴 체인을 채택합니다. 비트코인은 두 가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기관 없이 화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이 돈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블록체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중 하나로 임의의 규칙에 따라 자산을 이동시키는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하루 X 통화 단위까지 인출할 수 있고 B는 하루 Y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A와 B는 함께 인출할 수 있고 B는 이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산을 포함한 조직에 대해 코드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자가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줄의 코드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R3는 100개 이상의 은행, 금융기관, 규제기관, 무역협회, 전문 서비스 회사, 기술회사와 협력하여서 금융서비스 전용 블록체인인 코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 9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기존 금융 플랫폼의 비효율성, 위험, 고비용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R3는 9개의 은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다를 이용하면 중개자의 도움 없이 원활한 상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업체인 R3는 적은 송금 수수료로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송금이 가능한 R3CEV라는 해외 송금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바이클래스, 미국 US뱅크 등 글로벌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B하나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은행만 현재는 4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퍼레저는 모든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 및 발전을 위해 결성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5년 리눅스 재단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삼성 SDS, 코스콤, 코인플러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제약을 효율화하고 신뢰와 책임, 투명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시장과 공유 데이터, 화폐, 커뮤니티를 위한 운영체제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를 처리하는 비용과 복잡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픈소스, 협업 소프트웨어만이 블록체인의 투명성, 장기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레저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와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단지 암호화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블록체인 관련 동향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블록체인 혁명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8년 5월 초판이 출간되고 국내에는 2017년 1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점의 주요 매대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 블록체인 혁명 2030이 나와서 새로운 궁금증을 야기하는 책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책의 저자는 진심으로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키노믹스, 프로슈머 등 다양한 개념을 훌륭한 저술로 지구촌에 퍼뜨리며 디지털 분야의 구루로 인정받는 돈 뎁스콕스는 아들과 함께 이 서적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각종 강연과 기구 그리고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블록체인이 주도할 미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한 블록체인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가오면서 블록체인의 역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융합의 인간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인프라는 AI와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가오는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동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동향, 산업 부분, 의료 부분, 과학 부분, 교육 부분, 사회 부분, 정치 부분,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차수에서 이 블록체인 관련 동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